AI 혁신이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7%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목으로. 그렇죠. 예. 실질입니다. 아, 실질로요? 네. 아, AI 때문에 명목 성장률이 엄청나게 들고 네. 그리고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니까 실질은 예. 7%가 가능하다 아, 하면서 굉장히 마이너스로, 대담한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네, 맞습니다. 캐시우드에서 물가 미쳤네, 마이너스 할 거라고 진짜. 보거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뭐 부채 문제 뭐 이거 에이, 끝난 거죠. 뭐 이만큼 커지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에릭과 채부심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거장을 또 모시고 왔을지, 요즘 우리 에릭의 거장연구소의 그 적중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상반기에는 그 초복잡한 그 마켓을 다 뭐 낄빠 이렇게 다 맞췄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 수준인데, 그래서 좀 약간 뭔가 사탄 들린 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신기가 내린 게 아닌가 신기가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에릭은 또 어떤 분을 또 모시고 왔을지 또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또 이제 거인의 어깨는 아니더라도 발등까지는 올라가서 아, 거기 타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는데 네. 하반기 또 올해 미장이 좋지 않습니까? 하반기 지금 뭔가 되게 설레이는 것. 그쵸.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뭔가 올해 상반기 다 좋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뭐 유럽이 좋다, 뭐 미국 좀 안 좋다, 보수적으로 오자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는 그래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역시 또 사탄은 아니고 신기 들렸어? 약간. 네, 그래서 오늘은 네. 하반기 미장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이 유명한 스타죠. 거장 하나를 데려왔고, 나머지 한 분은 뭐 이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최근 내 노하우 풀겠다. 라고 죽을 때가 해가지고 됐나 보네요. 네. 아직 나이는 좀 많이 그래요? 남았는데 야, 코스톨라니 할배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보통 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오늘 좀 거칠게 나가고 있는데.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의 투자 노하우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인다. 오케이. 네, 첫 번째 주인공은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 하면은 이 예전부터 지금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술혁신의 변곡점이고, 네. 이 기술혁신 때문에 우리는 뭐 일종의 기술 유토피아에 살게 될 것이다. 기술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를 5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해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이야. 올해 연말 내년 초 이 기술혁신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와, 이건 뭐 거의 뭐 술을 먹으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세미나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오늘 내용 캐시우드의 매크로 리뷰 영상과 아크의 리포트들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뭐 캐시우드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분이죠.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캐시우드 하면은 뭔가 엔지니어, 뭐 기술주 애널리스트 하는데 이제 백본은 이코노미스트다. 네. 그래서 매크로 전문가고 실제로 80년대 매크로 잘 맞춰서 날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캐시우드 설명을 얘기를 드릴 때 캐시우드가 경기 침체는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를 했다. 2분기가 바닥이고 이게 순환 침체였기 때문에 2분기가 바닥이고 하반기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근데 캐시우드는 이 회복이 그냥 회복이 아니라 앞서 말한 AI 기술, AI를 비롯한 여러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유토피아로 인해서 이제 경제 자체가 성장하면서 되는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지난 5년 동안은 예를 들어 기술적인 지표들, 뭐 네. AI가 모델의 학습 능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다, 네,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기술 혁신의 징후가 우리가 보는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레인다. 가슴 떨리게. 네, 우선 캐시우드가 이제 침체가 끝났다고 얘기한 바에는 이제 순환 침체가 있었는데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맞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보통 침체는 경제가 한 번에 다 악화가 되는 게 침체인데 순환 침체라는 것은 이제 경제가 순차적으로 악화되는 걸 이제 순환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거죠. 근데 네. 이게 금리에 민감한 순서로 도미노처럼 넘어갔다. 그래서 2022년에 금리 올렸을 때 뭐 금리에 제일 민감한 섹터인 부동산 넘어가고 제조업 네,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쭉쭉쭉쭉 그렇죠. 넘어가다가 그렇죠. 올해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보류인 정부 지출과 이제 고소득층의 소비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 넘어갔다. 근데 이제 이 그동안 우리가 침체를 체감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 번에 확 악화돼야지 이게 침체가 되는데 앞에 부분 도미노만 무너졌지 뒤에 부분 도미노는 안 무너졌기 때문에 일종의 상쇄 효과가 일어나서 뭐 전반적인 경기 지표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역시 이코노미스트니까 이런 동태적인 분석을 잘하는 것 같아. 그 시간축을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위기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시간축을 넣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지난번에 코스피를 제가 순환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섹터는 엄청 좋고 막 몇 답을 나고 나머지 섹터는 다 저조하니까 그 지수는 박스권인데 개별 섹터는 쳐오르고. 근데 그 쳐오른 섹터 잘못 따라가면은 고점에 쳐물려서 이제 계산을 완전 초토화 되는 게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인데 미국은 어쨌든 지난 3년간 순환 침체가 있었고 네. 순환 침체가 소위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의 마켓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네, 맞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순환 강세장 아니면 대세 강세장이 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회복할 때죠. 그래서 이제 회복할 때라는 거를 보이는 게 본인은 고용 지표에서 이런 사인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실업률이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네, 괜찮죠. 근데 캐시우드는 고용의 속사정을 보면 침체의 끝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회색이 이 서베이에서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 그거 네, 네.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구하기 쉽다는 사람의 비율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네.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 예. 낮으면 낮을수록 쉽다는 사람이 많은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갈색인 실업률은 낮지만 네. 지금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걸 토대로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구인구직을 단념해서 실업자로 안 잡혀서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노동 참여율이 떨어져서 네.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지금 고용시장이 건강해서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외에도 뭐 고용에 관한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악화되었다는 게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당 노동 시간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 그리고 최근 발표된 이제 비농업 고용의 14만 7천 자리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민간이 한 7만 4천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비농업 고용 일자리를 발표를 할 때 이 노동통곡에서 일자리 하나하나 다 카운팅하지 않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burst death ratio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몇 개가 창업했고 몇 개가 폐업했으니까 일자리가 요 정도 생기고 요 정도 없어졌겠구나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일자리가 요만큼 늘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추정치가 10만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민간 일자리 증가분이 7만 4천이니까 예. 극단적으로 보면은 민간 일자리가 안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뭐 고용이 그럼 이렇게 악화된 네. 그러면은 왜 그러면 지금 침체 끝났다는 거냐? 네. 고용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고용 악화되면 다 끝난 거야. 이제 네. 침체 다 끝난 거야. 네네. 그러니까 고용 악화가 정점을 찍으면은 악화는 끝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 침체다 보니까 네. 고용까지 넘어가면 이미 회복이 다 시작되고 있는 거야. 네. 라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경기 회복도 좀 순환 회복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갑자기 싹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좋아지는 섹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복이 이 경기 순환 사이클상의 단순 회복은 아닙니다. 뭐 침체 네. 왔다가 호황 왔다가 회복기 왔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말 역사에 남을 법한 이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산성이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로는 이 경제 성장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디플레가 나타난다. 근데 겉으로는 이게 디플레라서 네네. 경제가 안 좋나 싶은데 이게 수요가 악화가 돼서 디플레가 된 게 아니라 생산성이 증가해서 공급이 좋아져서 디플레가 된 거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수요에 대비해서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좋아지면은 이렇게 디플레가 오느냐에 있어서는 캐시우드는 이제 라이트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라이트의 법칙은 우리가 생산할 때마다 이제 생산 숙련도가 좋아져가지고 생산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라이트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한 단위당 이제 얼마나 생산을 하나를 네.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어느 순간 변곡점을 넘자마자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캐시우드는 이 변곡점이 지금의 기술 혁신이고 기술 혁신 때문에 급격하게 생산이 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그냥 단순한 캐시우드의 가설이냐에 있어서는 과거에 실제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시기가 바로 이제 미국의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 요 시기인데요. 이때 당시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고요. 네. 이제 헨리 포드가 포드 T 모델을 만들었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정립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가 뭐 교류냐 직류냐 막 이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의 송전 시스템을 정립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이민자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1900년부터 1901년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인플레가 없었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네네. 6%. 완전한 네네. 엄청난 경기 침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 성장률은 8%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주식은 어떠냐? 주식은 이 당시에 거의 연평균 100% 가까이 올랐다. 99% 이렇게 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디플레이로 보였지만 기술 혁신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오른 그런 시기였고 그 시기가 이제 요번이 될 거라고 다시 보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장의 이 신기술로 인한 성장의 징후가 경제 지표에도 잡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신기술 혁신으로 인한 이 성장 패턴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디플레가 오고 요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들이 경통 경제 지표에 잡힌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기술이 성장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잡히고 있냐? 네. 우선 원자재 지수를 보여줍니다. 이거 이제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인데요. 원자재 지수가 최근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안 좋은데 이걸 또 세부로 뜯어다 보면은 이 보라색은 금속과 금의 비율이고요. 네. 이 초록색은 10년물 금인데 이제 금속과 금의 비율은 산업용 금속과 금 가격을 대비를 한 겁니다. 네, 산업용 네. 금속이 그렇죠, 그렇죠. 높으면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의 경기에는 이제 자신감에 대한 지표고 금은 불안감에 대한 지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보시면 이게 급격하게 낮았잖아요. 금 네, 가격이 네. 엄청 올라서 그리고 산업용 금속이 그만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한다 보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산업용 금속 중에서 또 뜯어보면은 구리는 또 상당히 좋다는 거죠. 네. 구리는 거의 뭐 신고가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전력망이나 역대 뭐 신고가를.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리만 이렇게 좋다는 것은 신기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기술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예. 그 신기술 산업이 지금은 엄청나게 호황이고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가장 먼저 신기술 쪽 산업 섹터부터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AI 하면은 이제 고용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네. 이런 AI의 고용 시장이 잠식된다는 것도 이제 고용 지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이제 청록색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신규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계속 꾸준히 늘고 있지 않잖아요. 변동이 네. 상당히 심한데 네, 네. 근데 연속은 보시면 장기간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우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규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아까 봤듯이 엔트리 레벨의 일자리가 AI에 대체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뽑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신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구인구직을 단념하다 보니까 네, 네.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AI에 대체당해서 계속 잘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연속은 계속 오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진짜 하고 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서사를 담아서 해석을 해버리네. 네, 맞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 들어서 더 튀네요. 25년 네,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25년 2분기부터. 그게 네. 또 최근에 빅테크들이 잘랐잖아요. 사람을 맞습니다. 레이오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립 라폰트 소개해드렸을 때 이제 네. 미국 기업에서 기업 차원에서 AI 구독 서비스를 얼마나 구독하고 있나 그 비율 그래프를 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튀는 시기랑 일치합니다. 그럼 다 어느 정도 그런 네,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예 뭐 이렇게 네네. 이게 허황된 해석은 아니다. 네네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또 잠식되는 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학사 학위자들 대상으로 해서 연령별 실업률을 본 겁니다. 보시면은 뭐 20에서 24세 실업률이 네네. 뭐 완전 높은 그렇죠. 거네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은 지난 5년 거의 10년 내 가장 높은 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네요. 5에서 거의 6.5까지 올라왔네. 그렇죠. 요 나이대가 이제 네, 이 네. 딱 신입사원으로 취직할 예, 첫 예. 취업을 할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AI의 엔트리 레벨 일자리가 다 대체되다 보니까 네, 네. 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 얘기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 하면 이제 또 잠식되는 산업 역시도 네.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동차 네. 판매량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관세의 영향이다라는 게 주된 해석인데 캐시우드는 관세의 영향도 있지만 이런 기술 혁신의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재 신규 주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자본재 신규 주문인데 자본재 신규 주문은 꽤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네. 왜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냐? 네. 이거는 신기술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대체되는 걸 얘기한다. 기존의 자동차가 안 팔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자동차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네. 자본재 신규 주문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신기술에 투자한 건 늘어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를 파는 그런 산업은 잠식되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이런 논리 전개 후에 캐시우드는 결국 뭘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이제 결국 이렇게 자기가 보는 대로 AI에 의한 새로운 에라가 열린다는 거를 이제 종전 지표들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전반적인 해석이고 맞습니다. 이제 이걸 계속해서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논 거를 이제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죠. 결론이 매우 기대가 되는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단에서는 이제 이 기술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걸 캐시우드가 나름의 전통적인 경제 지표로 설명을 했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도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 잡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파란색은 M2 통화량이고요. 이제 청록색은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 M2 통화량이 역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년비로 해가지고 4% 정도 성장을 네. 하는 네. 성장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인플레 다시 뭐 번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캐시우드는 아니다. 우선 4% 정도는 네. 뭐 과거를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아니고 예. 그리고 통화량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인플레 같은데 화폐 유통 속도는 좋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맞아요, 빨리 맞아요. 돌아야지 돌아야 되는데. 인플레가 되는 건데 네네네. 이거 화폐 유통 속도 보면 이거 오히려 디플레이션호다라고 네네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리 역시도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재역전이 됐다. 그래서 예. 이게 돈이 풀린다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캐시우드는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앞쪽에 단기 금리, 금리 곡선의 앞쪽을 좀 보자. 그러니까 2년물 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네, 그 네. 단기 금리 사이드를 보면은 이건 아직 역전이 안 됐다. 아. 왜냐하면 이제 은행의 이제 대출은 이제 단기 금리 쪽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예. 금리는 단기 금리를 더 잘 봐야 된다. 근데 단기 금리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네네. 디플레이션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부동산 역시도 디플레를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기존 주택의 판매 가격과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의 갭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가격에 비해서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이제 금리나 되니까 예전에는 지금 팔면은 이거 모기지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금리 높게. 그래서 사람들이 안 팔고 있다가 네. 이제 팔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갭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장기적으로는 뭐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좋게 봤네요. 결국에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관련 규제 당국에서 이제 크립토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주담대 받을 때 크립토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거 역시도 이제 부동산 수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파월이 걱정하는 70년대 같은 두 번 파도가 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청록색이 비제조업의 신규 주문이고 네. 보라색이 비제조업 가격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70년대에는 이게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면 오늘 비싼데 내일은 더 비싸지겠지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이 그나마 제일 싸니까 빨리 주문하자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지금은 가격이 올라도 주문이 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70년대는 그런 이제 두 개가 동행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두 번 쳤는데 지금은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주문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인플레 다시 안 칠 것 같다. 이건 디플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AI 혁신이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7%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목으로. 그렇죠? 네. 실질입니다. 실질로요? 왜냐면 이제 이 AI 때문에 명목 성장률이 엄청나게 늘고 네. 그리고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니까 실질은 예. 7%가 가능하다 그럼 하면서 굉장히 마이너스로, 대담한 예측을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네, 맞습니다. 캐시도 그래서 물가 미쳤네, 마이너스 갈 거라고 진짜. 보였거든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담한 네. 예측을 던지면서 네. 7%갈 때까지 성장하면은 네. 이거 뭐 부채 문제 뭐 이게 그럼 의미 게임 있느냐?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거죠. 뭐 이만큼 커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AI 때문에 부채 문제도 해결되면서 상당히 네. 뭐 경제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네, 그럼 뭐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냐? 주식시장은 지금 또 건강한 상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청록색이 S&P 500이고요. 주황색은 S&P 500 중에서 50일 이평선을 돌파한 기업의 비율이고 네. 노란색은 200일 이평선을 돌파한 비율인데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캐시우드가 23년과 24년의 이 불장은 건강하지 않은 불장이었다. 왜냐면은 소수의 기업만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보시면은 이제 S&P 500이 그 당시에 오르는데 이평선 돌파한 기업은 늘지 않잖아요. 오히려 줄고 네. 있고. 근데 지금은 최근 보시면은 S&P 500이 다시 오르면서 이 이평선을 돌파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봐라 이 상승의 폭이 예전과는 달리 널리 퍼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네, 네. 그렇다는 건 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본다라고 네. 진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라는 거냐? 네. 이게 또 기승전 아크인데. 기존 아크. 네. 캐시우드는 RK. 네. 네. 캐시우드는 예전부터 항상 얘기한 게 이번 기술 혁신 시기에는 빅테크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빅테크보다는 중소형 성장주가 그렇죠, 더 좋은 그렇죠.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 중소형 성장주의 또 대표가 아크K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아크K의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크K.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지수를 거의 뭐 한 3-4배 아웃퍼폼 할 정도로 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캐시우드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캐시우드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캐시우드는 이러한 행복 시나리오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요때 집중적으로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연말에 또 금리 인하 언제 되냐 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하반기 미장 계속 잘 가나라고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고요. 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소형주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저번 강세장에는 이 베타가 높은 주식들이 지수가 상승하면서 더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네. 베타가 높은 소형주들이 네. 근데 그렇지 않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은 진짜 베타 높은 소형주들이 이번엔 좋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캐시우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결론을 낸 이 영상이 캐시우드 영상은 7월 초에 나왔었던 영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가 8월 초 시점으로 보자면은 어쨌든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AI의 그 위력이 지금 뭐 여러 기업들에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캐시우드가 7월에 했었던 이 전망이 한 달 시차를 두고 또 들이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수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이제 심상치 않잖아요. 몇몇 기업들이 막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막 중소형으로 엄청 좋아질지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좋아지는 기업들이 어쨌든 에이전트 AI 만든다는 애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확실히 빅텍 중심이고 빅텍 중심인데 그 밸류 체인들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상반기에는 없었던 그런 하반기에 대한 그 좀 시장의 낮은 기대감이라고 할까? 지금은 조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6월만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또 이런 기대감을 또 하반기에 또 좋게 봤던 또 거장들도 막 소개해주고 캠피셔 같은 사람 네, 맞습니다. 필립 라포트도 있었고. 라포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에릭의 거장연구소는 보다 보면은 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도 원래 작년 하반기에 미장을 다 정리를 하고 국장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성준이 뭐 하는 걸 보면은 이제 하반기는 미장으로 가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장이 또 좋아질 거라는 그런 또 에릭의 또 거장들의 그 연구 분석을 또 들어보니까 뭔가 미장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은 이제 고배당주만 갖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좋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로직을 전개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되게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거시 지표를 가지고 끌고 온 부분이 되게 엣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40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 돈나무 원님 캐시우드에 대한 그런 설명, 그분이 갖고 있는 하반기 뷰, 이게 단기 회복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뭔가 미래의 그 첨단 AI가 만들어내는 미래 시대를 완전 예고하는 그런 하반기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대담한 전망을 했는데 미국이 뭐 실질로 7%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이명박 수준의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이코노미스트 출신이 그 정도로 했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에릭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